2022년 사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유 결정은 원자들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공유 결합으로 이어진 결정입니다. 결합 하나하나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아주 높고 대단히 단단한 것이 특징이지요. 보기를 하나씩 보면 얼음은 수소 결합으로 뭉친 분자 결정이고 소금은 이온 결정, 나프탈렌 역시 분자 결정이라 녹는 점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 수정은 규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으로 끝없이 이어진 대표적인 공유 결정이라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기분해로 섭출되는 금속의 양은 흘려준 전자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으로 접근합니다.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전하량을 구하고 전자 1몰의 전하량인 패러데이 상수 96,500 쿨럼펌을로 나누면 전자의 몰수가 나옵니다. 구리이온은 전자 2개를 받아야 구리 원자 하나가 되므로 전자 몰수를 2로 나눈 뒤 원자량을 곱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은 분자끼리 서로 간하게 잡아당기는 인력입니다. 이 인력을 끊어내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물은 기화열과 유매열이 크고 끓는 점도 높습니다.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것도 수소 결합이 육각형의 빈 공간을 만들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색 투명하다는 성질은 빛의 흡수와 관련된 것이지 분자 간 인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드는 에너지로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세슘은 1쪽이면서 6쪽이, 즉 가장 왼쪽 아래에 있어 전자를 가장 쉽게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p-오비탈은 px, p와 2, pg세방이며 오비탈로 구성되며 오비탈 하나의 전자가 최대 2개씩 들어가므로 전체 6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1, s오비탈이고 p오비탈은 원형이 아니라 세축 방향의 아령 모형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지요. 답은 4번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바닥 상태의 기체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 양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정의를 그대로 서술한 1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2번은 들뜬 상태에서 전자를 받아들일 때라고 했으니 정의 자체가 어긋나고요. 3번과 4번은 경향이 정반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거든요. 답은 1번입니다. 페놀은 벤젠고리에 수산기가 직접 붙어있는 물질입니다. 이 수산기가 철이온과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염화철산 용액을 떨어뜨리면 보라색 또는 청자색으로 색이 변합니다. 이것을 정색 반응이라고 하며 페놀리를 검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산화물은 산성산화물과 염기성산화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성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이 되거나 염기와 반응하여 염을 만드는 산화물로 주로 비금속의 산화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기 중 이산화탄소는 물의 녹아 탄산이 되는 대표적인 산성산화물입니다. 반면 산화칼슘, 산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은 금속의 산화물로 물과 만나면 염기가 되는 염기성 산화물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pH의 점유는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입니다. 이 식을 거꾸로 풀면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 제곱, 즉 그 수소이온 10헥바이치가 됩니다. pH가 6.4이니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3월인데 지수를 정수와 소수로 쪼개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빙정간화는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총괄성입니다. 빙정간화 상수가 같고 녹인 질량도 2g으로 같다면 결국 분자량이 작은 물질일수록 몰수가 많아져 빙정간화가 커집니다. 분자량은 메탄올 32, 에탄올 42, 글리세린 92, 포도당 180이니 메틸알코올이 가장 작아 몰수가 가장 많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노르말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당 량수를 뜻합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분자량이 40이고 OH가 1개인 일가 물질이므로 2의 g당량이 그대로 40g입니다. 용질 1g의 당량수를 구한 뒤 용액 부피 250ml, 즉 0.25리터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수용액의 농도는 0.1 노르말입니다. 노르말 농도는 몇가 물질인지에 따라 당량이 달라진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비중으로 용액의 질량을 퍼센트로 순수한 용질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몰수를 구하는 세 단계로 풀면 됩니다. 비중 1.84는 1ml가 1.84g이라는 뜻이므로 용액 1리터의 질량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95%를 곱해 황산만 뽑아낸 뒤 분자량 98로 나눕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거나 산화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반응에서 망간은 이산화망간에서 염화망간이 되면서 산소를 잃고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내려갔으므로 환원되었습니다. 반면 염산의 염소는 수소를 잃고 염소가 되면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올라갔으므로 산화되었습니다.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 물이 되었지만 반응 전후 모두 산화수가 플러스 1로 같아 산화도 환원도 아닙니다. 산화된 성분은 염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는 상대를 어떻게 만드느냐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를 함께 보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산화제는 상대를 산화시키는 대신 자신은 전자를 받아 환원되므로 자기 산화수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3번은 다른 화학점을 환원시킨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자신의 산화수가 증가한다고 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감소한다가 옳지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답은 3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 1족 원소로 최외각 전자가 딱 한 개뿐입니다. 이 전자 하나만 떼어내면 안정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는 데 드는 에너지인 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쉽게 내주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며 다른 원소와 활발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화학결합의 종류는 결합하는 원소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결합, 비금속끼리 만나면 공유결합입니다. 염화수소는 수소와 염소, 즉 비금속끼리 결합한 화합물이므로 공유결합인데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수소보다 커서 공유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렇게 전자쌍이 한쪽으로 쏠리면 분자가 극성에 띄게 되므로 극성 공유결합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해 생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이력으로 붙는 결합입니다. 염화나트륨은 금속인 나트륨이 전자를 내주고 비금속인 염소가 받아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으로 결합합니다. 반면 얼음은 분자 결정,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결정입니다. 금속 플러스 비금속은 이온결합, 비금속끼리는 공유결합으로 구분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연소 생성물로 원래 화합물 속 원소의 몰비를 역추적하는 문제입니다. 화합물의 탄소는 전부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전부 물이 되므로 생성물의 그램수를 분자량으로 나눠 몰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한 분자에는 탄소가 1개, 물 한 분자에는 수소가 2개 들어있다는 점만 반영해 주셔요. 시대 H는 1몰 대 3몰은 1 대 3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름은 치환기 위치 번호, 치환기 이름, 오체 사슬 이름 순으로 붙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물질은 탄소 3개짜리 사슬이라 오체가 프로페인이고 염소가 가운데 2번 탄소에 붙어 있으니 이 클로로프로페인, 즉 부스파수비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탄화수소는 탄소끼리의 결합 방식에 따라 일반식이 정해져 있으니 이 가지를 한 묶음으로 외워두시면 바로 풀립니다. 단일 결합만 있는 알케인은 CN, H2 플러스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알케는 CN, H2, 삼중결합이 있는 알카인은 CN, H2-2이고 고리 모양인 사이클로알케인은 알켄과 같은 CN, H2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일반식은 H2 플러스 2이므로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알케인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액체의 연소 형태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알코올이나 휘발유처럼 휘발성이 편 액체는 표면에서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를 합니다. 그러나 중유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성 액체 연료라 쉽게 증발하지 못하고 열을 받으면 먼저 열분해되어 생긴 가연성 가스가 타게 됩니다. 이것이 분해연소이며 중유의 주된 연소 형태입니다. 중유, 타르, 아스팔트처럼 무거운 유류는 분해연소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연소 불꽃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암적색, 적색, 휘적색, 황적색, 폐적색, 휘백색 순으로 밝아집니다. 휘적색은 약 950도이므로 1200도로 적은 짝이 잘못되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연소이론에서 인화점과 착화점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인화점은 불씨가 있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이고 착화점은 불씨 없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라서 서로 별개의 값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휘발유인데요. 인화점은 영하 수십 도로 매우 낮지만 착화점은 300도 안팎으로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니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착화점도 낮다는 3번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화 온도가 낮을수록 인화점이 낮을수록 폭발 한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량의 물을 뿌리는 주수소와는 맥락 효과가 핵심이라 목재, 종이, 섬유, 고무 같은 고체 가연물이 타는 A급 일반화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에 큰 기화자면로 연소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것이지요. 반면 B급 유리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이 번지고 C급 전기화재는 감전 위험, D급 금속화재는 폭발 위험이 있어 주수가 부적합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화재 등급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 확실히 정리해 두셔요. A급은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 같은 일반 가연물 화재이고 B급은 휘발유, 경유, 알코올 같은 유류 및 인화선, 액체 화재입니다. C급은 변압기, 배선, 컨센트 같은 전기화재, D급은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분말 같은 금속 화재이지요. 보기에서는 A급의 유료, B급의 섬유, D급의 플라스틱을 붙여두어 모두 틀렸고 C급과 전기화재를 짝지은 3번만 옳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발화점은 불꽃이나 스파크 같은 외부 점화원이 전혀 없어도 물질이 스스로 가열되어 연소를 시작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합니다. 점화원이 있어야 불이 붙는 인화점과 구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죠. 보기 가운데 점화하지 않더라도라는 조건과 최저온도라는 표현을 모두 갖춘 것은 3번뿐입니다. 4번처럼 최고온도라고 하면 틀린 서술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물을 뿌리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물질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에 염소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불온산 나트륨은 모두 제1위 위험물이지만 물에 녹기만 할 뿐이라 주수 냉각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산화나트륨은 제1위 중 무기과산화물이라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산소와 많은 열을 냅니다. 냉각하려고 뿌린 물이 오히려 산소 공급원이 되어 화재를 키우는 셈이지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제1위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일반적으로 착화가 쉽고 연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분말 형태가 되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더욱 빠르게 연소합니다. 산소를 함유하여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은 산화성인 제1류의 특징이며 제1류는 연소열이 커서 질식소화도 효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말 소화 설비는 저장된 분말 약재를 밀어내 줄 가압용 가스가 필요합니다. 이때 쓰는 가스는 스스로 타지도 않고 연소를 돕지도 않는 불활성 기체여야 하는데 법령상 가압용, 추가병 가스로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헬륨은 값이 비싸 실제로 쓰이지 않고 사염화탄소와 염소는 독성이 있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제3종 분말소 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입니다. 열분해되면서 생긴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유리막처럼 달라붙어 산소를 차단하는데 이것을 방진 효과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제3종 분말은 다른 분말과 달리 A급 일반화제까지 적응성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 메타인산입니다. 분말약제 이 종류의 주성분과 적응화제, 착색은 단골 출제 항목이니 꼭 함께 암기해 주셔요. 내알코올포는 알코올류, 케톨류처럼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액체 화재에 쓰려고 만든 포서 화약제입니다. 일반 포는 수용성 액체에 닿으면 거품이 녹아 깨져버리기 때문이지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폰, 에탄올은 모두 수용성인 제사류 위험물이라 내알코올포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알킬리튬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이어서 물이 주성분인 포약제를 쓰면 격렬히 반응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마른 모래를 덮어 질식소화하는 것이 적절하지요. 답은 2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고압으로 액화되어 들어있습니다. 방출되는 순간 압축된 기체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이처럼 압축 기체가 팽창할 때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줄통승 효과라고 합니다. 이때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이산화탄소 일부가 고체인 드라이아이스로 변해 노즐 부근에 하얗게 맺힙니다. 사이펀, 표면 장력, 오색과는 모두 액체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이라 온도 강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강화액 소화기는 물에 탄산칼륨, 단산칼륨 같은 염료를 녹여 소화 성능을 강화한 소화기입니다. 염료를 첨가하면 어는 점이 크게 낮아져 겨울철이나 하는지에서도 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물의 냉각 효과에 부촉매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특성을 옳게 설명한 사건이 답입니다. 소화설비 능력 단위, 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중 능력 단위가 가장 큰 것은 2.5 단위인 수조 190m이며 답은 2번입니다. 표 전체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분말 소화 설비에 가압용 또는 추가병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분말약재를 밀어내는 역할이므로 연소를 돕지 않는 가스를 쓰는 것이지요. 헬륨과 아르곤은 불활성이기는 하지만 법령이 인정한 가스가 아닙니다. 3번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오히려 가연성 유독가스이니 헷갈리지 마셔요. 답은 2번입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에
제어 밸브 설치 높이를 묻는 법령 수치 문제입니다. 세부 기준에 따라 제어 밸브와 일체 개방 밸브, 수동식 개방 밸브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데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사람이 서서 손으로 조작하기 편한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요 단위 계산 문제입니다. 이 업물의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계산합니다. PDD는 제사류 위험물 제일석유류 수용섬으로 지정 수량이 400리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정 수량만 정확히 알면 나눗셈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이니 PDD 지정 수량 400리터를 꼭 기억해 주셔요. 이 업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은 구조안전 점검이 아닌 일반 정기점검이라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도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에 포함되므로 관계인은 마찬가지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지요. 2회나 4회 같은 숫자로 헷갈리게 내지만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요 단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저장소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50 스퀘어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고 내화구조가 아니면 그 절반인 75 스퀘어미터가 2소요 단위입니다. 함께 묶어 외우실 것이 제조소와 취급소로 내화구조는 100 스퀘어미터, 비내화구조는 50 스퀘어미터입니다. 내화가 아니면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이 업물은 지정 수량의 10배가 2소요 단위라는 것도 자주 출제되니 함께 정리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옥내 주유 취급소는 건물 안에 있다 보니 화재가 나면 연기가 차서 피난 경로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사무소 등의 출입구와 피난구, 그리고 그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에 피난 설비인 유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져도 피난 방향을 알려주는 설비이지요. 구조대의 피난 사다리, 왕관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1류와 제6류 위험물은 모두 산화성 물질이며 산화제로서 연소를 촉진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대표 물질의 인화점을 외워두면 바로 풀립니다. 보기를 비교하면 실린더유는 제사석유류라서 200에서 250도 이상, 가솔린은 연-43도, 벤젠은 연-11도, 메틸알코올은 약 11도입니다. 여기에 다이에틸에터 -45도, 아세트알데하이드 -39도, 아세톤 -18도 정도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낮은 것은 -43도인 가솔린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자기 자신은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열이나 충격으로 분해되면 산소를 방출해 주변 가열물의 연소를 매우 격렬하게 돕는 조연성 역할을 할 뿐 방출된 산소로 자체가 연소하지는 않습니다. 산소를 스스로 지니고 자기 연소하는 것은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의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으로 제1류는 대부분 산소를 포함한 무기화합물이고 물보다 비중이 크며 조해성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오황와인 오황와린은 제1류 위험물인 황화인의 한 종류로 물과 만나면 분해됩니다. 이때 유독하고 가연성인 황화수소 가스와 인산이 생깁니다.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가스이지요. 그래서 오황와인은 물기와의 접촉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유독성 기체는 황화수소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정리는 제1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입니다. 같은 인이라도 황린과는 달라서 공기 중에 방치해도 자연 발화하지 않고 물과 반응하지도 물에 녹지도 않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틀린 설명이 됩니다. 다만 염소산 칼륨 같은 산화제와 섞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마찰이나 충격에도 발화하고 폭발할 위험이 매우 커지므로 산화제와는 절대 함께 보관하면 안 되지요. 옳은 설명은 4번입니다. 황린과 정린의 성질 비교는 자주 출제되니 정리해 주셔요. 금속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 반응성이 매우 큰 알칼리 금속입니다. 전자를 잃고 양이 운이 되려는 성질, 즉 이온화 경향이 아주 크다고 한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를 보면 칼륨은 비중이 물보다 작은 경금속이라 중금속류가 아니고요. 물과 만나면 수소를 내며 폭발함으로 물속 보관은 절대 안 되고 석유나 파라핀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광택은 있지만 공기 중에서 급속히 산화되어 장식용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세톤과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인화점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40도로 아세톤 -18.5도보다 낮고 발화점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175도로 아세톤 465도보다 낮습니다. 한편 증기 비중은 아세톤이 더 크고
지정수량은 아세톤 400리터와 아세트알데하이드 50리터로 서로 다르며 비중은 둘 다 물보다 작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피리딘은 피리딘입니다. 피리딘은 제사류 위험물 인화서, 액체 중 제일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20도여서 상온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고 순수한 것은 무색이지만 특유의 악취가 나며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액체입니다. 다만 분자 속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내주기 때문에 산성이 아니라 약한 염기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염기성 유기용매입니다.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고 서술한 사건이 틀린 설명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과산화벤조일은 벤조일 퍼옥사이드라고도 부르는 제오류 위험물 유기 과산화물로 상온에서 백색 결정의 고체입니다.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는 선화성 물질이라 가열이나 충격, 마찰을 받으면 폭발할 위험이 크고 건조할수록 더 위험해서 물이나 희석질을 첨가해 폭발성을 낮춰 보관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물질이니 발화점이 약 425도로 상온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서술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육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로 스스로 분해되어 산소를 내놓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억제하려면 인산이나 요산 같은 안정제를 넣고 햇빛을 차단하는 갈색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마개에는 가스가 빠질 구멍을 줍니다. 반면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라 오히려 분해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분해 방지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암모니아를 가하는 2번입니다. 안정제는 인산, 요산, 금기는 염기성 물질로 정리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미연물 제조소와 주거용 건축물 사이에는 10m 이상의 안전거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방화성 유효한 담이나 벽을 설치하면 단축할 수 있는데요. 지정 수량 10배 미만이면 6.5m, 10배 이상이면 7.0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서술한 답은 2번입니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지만 옥내 저장소나 옥외 저장소에서 유변로 정리해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며 예외로 허용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1류와 제6류, 제1류와 제5류, 제1류 인화성고체와 제4류의 조합입니다. 질산나트륨은 제1류, 과형소산은 제6류이므로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제2류, 동식물유류는 제4류라서 안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표시 문제는 시험 단골입니다. 제1류 위험물에는 기본적으로 화기, 충격 주의와 가연물 접촉 주의를 표시합니다. 그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며 발열함으로 물기연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화기, 충격 주의, 물기연금, 가연물 접촉 주의 세 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하며 답은 2번입니다. 운반할 때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물과 만나면 위험해지는 것들입니다. 제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 물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기에서 TNT는 제5류, 이황화탄소는 제4류 특수인 황을, 과형소산은 제6류로 모두 차광성 피복 대상이고 제1류 위험물인 마그네슘만 방수성 피복 대상입니다. 두 피복 대상을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지정수량은 클로로벤젠이 1000리터, 동식물유류가 10,000리터, 제사석유류가 6000리터입니다. 따라서 1000 나누기 1000 더하기 5000 나누기 10,000 더하기 12000 나누기 6000은 1 더하기 0.5 더하기 2는 3.5배가 되어 답은 3번입니다. 탄화물이 물과 반응해 어떤 가스를 내는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탄화칼륨과 탄화마그네슘은 아세틸렌을 발생시키고 탄화베릴륨은 메테인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탄화망가니즈는 특이하게 메테인과 수소를 함께 내지요. 문제에서 메탄과 수소를 모두 발생시키는 것을 물었으니 답은 4번입니다. 탄화물별 발생가스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암기해 주셔요. 이황화탄소는 제4류 이염물 중 특수인 화물로 인화점이 약 -30도로 매우 낮고 증기 비중이 커서 증기가 낮게 깔려 아주 쉽게 인화합니다. 다행히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물속에 담가 저장하는데요. 물이 뚜껑 여파를 해 가연성 증지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 공기와의 접촉까지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황화탄소의 물속 저장은 단골 출제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셔요. 벤젠의 고리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번갈아 있는 것처럼 그리지만 실제로는 파이 전자가 고리 전체에 고르게 퍼진 공명구조입니다. 그래도 이중결합의 성격을 가짐으로 불포화탄화수소입니다. 포화탄화수소라고 서술한 답은 2번입니다. 아이오딘 값은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그램수로 불포화도가 클수록 커집니다. 마마인유, 들기름, 정어리 기름은 모두 건성유이지만 야자유는 불건성이라 아이오딘 값이 가장 작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화재 위험이 큰 시설이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기준이 엄격합니다. 벽, 기둥, 바닥고, 석가래 밑계단은 부연재료로 해야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계고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 하지요. 단순히 불에 잘 타지 않는 점도인 난연 재료로는 부족하므로 난연 재료로 하면 된다고 서술한 1번이 틀렸습니다.